네, 안녕하세요. 스토리 에듀케이션에서 SAT, AP 담당하고 있는 김건희 선생님입니다. 자, 일단 SAT 리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6가지의 큰 스킬 세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논픽션 부분도 있고 이제 픽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둘 다 학생들이 풀 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픽션 부분은 학생들이 풀려면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렵지만은 비문학적인 부분, 넌픽션 부분들은 이제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들만, 키워드만 빨리빨리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풀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보통 저희가 학생들한테 비문학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찾으면 됩니다. 처음은 이름이랑 숫자. 그래서 이름이나 숫자 있는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단어. 여기에서는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 되겠죠.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르타 콜 박사님이 2010년도에 이제 바닷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17,000개의 생물을 찾았다. 근데 비앙키랑 모리스 박사님들은 2000년도에 했었을 때는 그거의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냐?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미생물 때문인 거죠. 그래서 콜 박사님은 미생물을 그래도 생물로 취급을 한 거고 비앙키랑 모리스는 그거를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난 것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정답에서 제일 비슷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건데 C에 보시면은 비앙키랑 모리스는 less sensitive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C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문학적인 문제들은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여름방학 때 연습을 할 예정이라면은 이제 리딩 앤 보캐블러리 부분 같은 데는 이제 저희가 시사 위주로 많이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아까 문제도 보셨다시피 이제 시사 위주 혹은 과학 위주 이런 걸로 많이 나와요, 질문들이.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시사, 과학 이런 것들로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 도중에는 이런 아티클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중요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 이거 리딩 수업인데 에세이를 왜 쓰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에세이 쓰는 것 자체에서는 메인 아이디어 이제 바디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센텐스가 메인 아이디어를 쓰는 거죠. 그거에 대한 연습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바디 패러그래프의 나머지 부분 채우는 것도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찾는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세이 자체를 왜 쓰냐 이 purpose 이거 찾는 것도 비문학적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introduction이랑 conclus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ference skill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에세이 쓰는 거지만 솔직히 리딩에 필요한 실력들, 스킬들을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세들리어 시리즈를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동의어도 있고 반의어도 있고 completing the sentence, vocab in context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연습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예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 빈칸에 이제 채워야 되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ABCD 중에서 하나씩 끼워 맞추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틀릴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읽고서 본인의 단어를 먼저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ABCD랑 본 단어랑 이제 동의어죠. 제일 비슷한 단어를 매칭을 해야지 맞출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고 이 exercise 그 자체 연습이 completed sentence가 되고 푸는 방식은 동의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vocabulary 컨텍스트로 연습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들리어 시리즈 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딩 벤치마크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년 끝났을 때 기준이에요. 보시면은 6 학년은 렉사일 레벨은 9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보통은 SAT에서 나오는 렉사일 기준이 한 1000에서 13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때 웬만하면은 리딩 스킬을 많이 올려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스킬 자체도 올리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SAT에 어떻게 반영하냐 이 연습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중학교 때 이제 실력 자체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6학년 때는 렉살 900 단어로 따지면은 한 25,000 단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게 뭐 I, am, the 이런 식으로 쉬운 단어들도 같이 포함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책으로 따지자면은 hatchet. hatchet을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의 렉살 레벨이 90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고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뭐 Holes, Wonder, A Wrinkle in Time 이런 책들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7학년 때는 이제 렉사일 레벨이 950 이상이 돼야 되고요. 단어는 한 27,000개 되고 책은 To Kill a Mockingbird
앵무새 죽이기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은 950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시작할 수 있는 책들은 뭐 The Giver, The Outsiders, Life of Pi 이런 것들로 시작한 다음에 앵무새 죽이기로 끝내면은 그러면 이제 렉사일은 950 이상 됩니다. 파랑이형 같은 경우에는 렉사일 레벨이 1000 이상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AT에서는 1000에서 1300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렉사일 레벨 1000 이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로 따지면 이제 3만 개 정도 되고, 책으로 따지면 동물농장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좀 시작할 수 있는 책들은 뭐 안내의 일기, I am Malala, 파리대왕 이런 것들로 시작한 다음에 동물농장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딩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래머죠. 저희가 국제학교에서 그래머 연습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래머를 어느 정도 안다고 해도 정확한 규칙을 모르는 학생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래머 연습은 꼭 필수입니다. SAT 영어 시험에서 이제 영어 부분 만점 받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고득점 받으려면은 그래머 문제는 정확히 빠른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되고, 틀려도 리딩에서 풀어야지 고득점이 나와요. 그래머는 틀리면 안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SAT 라이팅 부문에서 제일 흔히 나오는 그래머 토픽들을 커버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평소에는 이 책을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같은 세들리어 시리즈죠. 보통은 이 책에 엑서사이즈가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엑서사이즈 1이랑 2는 이제 그래머 레슨이 좀 많고, 엑서사이즈 3 and 4는 그 그래머 배운 거를 이제 라이팅에 반영하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이제 포커싱을 할 토픽들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겹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정확히 겹치는 것보다는 뭐 7학년 때는 뭐 이 정도 배웠으면은 8학년 때는 그거보다 더 깊숙이 파고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실제 SAT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첫 번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쉬워요. 이게 아예 질문 자체를 안 읽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필요 없고요. 보시면은 A, C, D 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A랑 C랑 D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정답은 무조건 B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들은 문제도 안 읽고 규칙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한 방법인 거죠. 이거는 이제 트랜지션인데, 트랜지션은 조금 더 어려워요. 학생들이 질문을 이해 못하는 것보다는 이 트랜지션 단어들을 정확히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 자체는 이제 비문학 문제랑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팩트를 찾아야 되죠. 여기에서는 그 이름보다는 이제 드라마죠. 여기 보시면은 63년도에 닥터 후가 블랙 앤 화이트로 브로드캐스팅이 됐다. 근데 아랫부분에서는 70년도에 닥터 후가 컬러로 됐다. 그럼 여기서 비교를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정답은 C. However, 비교해주는 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이 부분이, 이 토픽이 제일 어려워요. 학생들이 Dangling Modifiers라는 토픽이 있는데, 여기도 규칙만 알면은 생각보다는 쉬워요. 딱 필요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Landscapes, 파마, 그 다음에 빈칸이죠. 여기에서 쉼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다음 들어가는 첫 번째 단어가 무조건 이 landscapes랑 비슷한 단어여야 됩니다. 그래서 landscapes가 이제 뭐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쉼표 다음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무조건 장소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subject를 찾아보시면은 village, retreat, hospitality, wari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장소를 가리키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A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만 알고 있으면은 그래머는 충분히 쉽게 그리고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리딩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머는 필수로 다 완벽히 규칙을 알고 고등학교 들어가야지 이제 학생들이 SAT를 볼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까지는 여기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원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